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아, 얼굴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들 얼굴이 생긋생긋 웃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어떤가요? 컨디션 좋으세요? 요즘에? 피부 컨디션도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까 막 얼굴 이렇게 깎는다는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네, 얼굴 깎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과일도 아니고 연필도 아닌 것을 조금 깎으려고 그러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조심하셔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젊어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엄청 좋거든요. 네, 어려 보인다, 뭐 젊어 보인다,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그러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게 어떤 차이일까? 그리고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걸까? 타고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으로 된다. 노력으로 된다. 네.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노력으로 될까요? 피부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이거를 한 방에 얘기하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나눠보면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주름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적은 게 좋아요. 그럼 주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깊은 주름이 있고 옅은 주름이 있죠. 그럼 주름이 깊은 주름이 많은 게 나이 들어 보일까요? 옅은 주름이 많은 게 나이 들어 보일까요? 깊은 주름. 깊은 주름. 둘 다 나이 들어 보이겠죠.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깊은 주름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잘 보이겠죠? 그럼 깊은 주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깊은 주름은 왜 그럴까? 그럼 그 깊은 주름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묻지도 말고. 네,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죠? 깊은 주름이 사실은 그걸 피부에서 안쪽이 깊게 들어가야 될까요? 겉에 가요? 그렇게 깊은 주름이 생길까요? 겉에. 네, 깊은 주름은 말 그대로 깊은 쪽 안쪽에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안쪽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생각해 보시고 결국에는 안쪽에 층이 뭐가 있는지 피부 층 중에 안쪽에는 표피일까요? 진피일까요? 진피가 가깝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근육층이라든지 이런 쪽이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관리를 해야지 이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옅은 주름은 그러면 겉에 관련이 많겠죠. 표피에 관련이 많겠죠. 표피만 잘 관리하면 또 겉에 주름은 빨리빨리 또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럼 색소는 어때요? 여러분들 얼룩덜룩한 게 좋아요? 하얀 피부 원하세요? 하얀 피부 원하세요? 네. 그래서 약간 밝은 피부, 요즘에 밝은다고 해서 화이트닝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래요. 화이트닝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된 이유가 이제 그 흑인 문화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이제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냐, 왜 화이트닝이냐 해가지고 브라이트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브라이트닝을 해야 되죠, 밝게. 근데 그거는 무슨 차이냐?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강의 한참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풀기는 좀 그렇고 여기 딴 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되게 쉬운 타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상처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계속 쭉 지속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 상처에 많이 있잖아요. 상처 났던 곳에 상처 났던 곳에 이렇게 색깔이 거기랑 바뀌고 그러죠. 상처랑 관련이 많다.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잘 없애고, 잘 눌러주고, 그리고 상처가 생겼어도 안 생기게 하는 법, 이런 것도 아는데, 그런 건 이제 다음에 나중에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이 과학입니다, 과학. 세포과학, 피부과학. 그래서 사실 뭐,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은, 정말 막연해져요, 나중에. 내 피부에 대해서 막연해지고 내 젊음과 노화에 대해 막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곧 눈이 오겠죠? 언제 올까요? 네. 동서화물 들이셨나요?
그런 라인 아닌가요? 저희 딸은 막 공성함을 드리고 기대하고 막 언제 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눈이 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피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부가 겨울이 되면 난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 그런 거 안 계세요? 피부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겨울이 되면. 이건 굉장히 슬프죠. 이 정도 되면 되게 슬픈 정도 타입인데 좀 이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피부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향이 세질까요? 겨울이 되면. 네. 기온이 떨어지니까 건조하니까 두 개 나왔어요. 네.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전문적이시네요. 강의를 나와서 이렇게 점점 간지럼증도 강해져요. 겨울 되면. 아토피 있는 분들 겨울이 더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건조함 말씀하셨죠.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건조가 피부가 아까 겉과 속 얘기했잖아요. 표피와 진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표피 바깥도 있거든요. 바깥. 건조함의 층이 피부 안쪽과 피부 바깥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 바깥쪽은 표피의 바깥을 얘기합니다. 겉에 그 각질층의 바깥. 완전 피부 바깥쪽. 피부 그 각질층 안쪽은 속이죠, 속. 그래서 그쪽에 건조한 걸 속건조라고 하는 거고요. 피부 거의 바깥쪽에 건조한 거를 피부 겉에 건조한다. 그래서 바깥쪽 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건조함이 어느 쪽을 잡아줘야 돼요? 속건조를 잡아줘야 돼요? 겉에 건조를 잡아줘야 돼요? 다. 아유, 안 속네요, 이제. 둘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 팁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습제 있죠, 보습제. 보습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습. 보호하다, 습기. 습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습 그러면 어떤 물질이 떠올라요? 습기라고 그러니까. 수분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갑자기 얼굴에 물을 막 스프레이를 막 뿌리면서 물을 막 주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수를 하면 보습이 될까요? 세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보습은 물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습은 기름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알고 계실 수가 있어요. 습기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겉에 마지막에 바르는 것들 있죠. 화장품에 크림이나 이런 게. 거기에 왜 기름 성분이 많아요? 보습하고. 그게 보습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거는 겉보습인 거예요. 겉보습. 그럼 속보습을 해야 되겠죠. 안쪽. 안쪽 보습은 어떻게 해요? 안쪽 보습 먹어서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데 결론은 피부 안쪽과 바깥쪽에 보습이 돼야 되고요. 재밌는 거는 안쪽에 보습이 안 되는데 바깥쪽만 보습을 잘했다. 그래도 피부는 건성이 되고요. 건조해지고요. 안쪽 건조를 잘했다. 바깥쪽을 안 했다. 그래도 금세 건조해집니다. 둘 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팁이에요. 이론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온도차. 온도차가 심하죠. 여러분들 밖에서 막 돌아다니시고 산책하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온도가 확 따뜻해지면서 피부가 어때요? 가려워진다. 또 어떤 붉어진다. 왜 그럴까요? 붉어진다는 건 뭐예요? 피부가 붉어져요. 그럼 피부가 여러분 원래 빨간색이세요? 난 피부가 빨간색입니다. 그런 건 안 계시잖아요. 파란색도 안 계시고. 당연히 피부는 무슨 색이에요? 피크무리하고 누런색입니다. 여러분들 왜 각질 딱 제거해서 그런 피부 왜 굳은 살 제거했어요? 굳은 살 색깔 아시죠? 무슨 색이에요? 약간 흰색에서 갈색 사이 뭐 그렇잖아요. 제 기준으로 얘기해서 갈색이 어쨌든 그런 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피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에 이쁜 색이 나오는 이유는 피와 섞인 색인 거예요. 피 색깔이 틈에 비쳐서. 그러니까 붉은 홍조가 돈다는 거는
P가 비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실내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피가 몰려서? 피가 몰려서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럼 피가 왜 몰려요? 혈관이 확장돼서. 혈관이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와 확장되고 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확장이 만성이 돼서 홍조가 그냥 자리 잡아버리죠. 그래서 온도차를 심하게 계속 왔다 갔다 주는 것도 피부에 홍조 만드는데 좀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도 결국엔 과학이죠. 피부의 과학. 그래서 온도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왜 간지러워지냐? 피부에 피가 많이 몰린다는 거는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환이 되고 부풀어 올라요. 일어나서 피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부풀게 되는 거죠. 부푸는 현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푸는 것을 다른 말로 염증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약간의 염증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봐서 당연히 그렇게 온도차가 있을 때 아토피 있는 사람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 왜 이러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왜 여름에 햇빛 쬐면 막 아토피 심하게 올라오고 그런 것들도 온도차에 대한 영향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시면 좋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 피지가 감소합니다. 아까 유분층이 뭐라고 하셨죠? 유수분층이 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피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피지 분비도 추우니까 얘가 잘 안 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지가 뭐 해요 우리 몸에? 피지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피지가 우리 몸의 보습제예요. 천연 보습제. 피지가 나가서 우리 얼굴에 그런 기름층을 형성을 해서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천연 보습제가 피부에서 잘 나와줘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잘 안 나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지에서 기름이 안 나오면?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습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겨울은 그렇다. 그리고 피지가 감소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좀 잘 모르세요. 수분이 나가. 피지가 감소하면은 피지를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모낭충을 먹는 게 유익한 피지를 먹고 사는 애들. 피지가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좋은 성분의 피지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근데 나쁜 성분의 피지는 모낭충의 먹이가 되는 거죠. 안 좋은 미생물들도 더 번식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지 관리가 깨끗한 피지가 여러분 피부를 감싸고 있게 하면 피부의 유익균층도 좋아져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데 겨울이 되면 어쨌든 피지가 감소하니까 유익균도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들어가면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죠. 겨울이 되면 보습제에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있어요. 보습을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졌다. 건조해진다. 그럼 보습을 해줘야 되니까 바르는데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뭐예요?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 있어요. 각질층은 저는 피부를 막아내는 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에 내장재도 있고 보온재도 있고 막 있는데 그 바깥에 마지막에 벽돌을 쌓죠. 벽돌을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침입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침입을 안 하게 아예 벽돌로 막아버리죠. 마지막에 벽돌 쌓을 때. 그 벽돌 자체는 그걸 각질층의 각질 세포가 벽돌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벽돌 한 20겹을 쌓으면 그게 우리 피부예요. 얇은 데는 층이 좀 얇고 좀 두꺼운 데는 20층 넘고 20개 넘고 그래서 그 정도의 20층짜리 평균적으로 20층짜리 벽돌층이다 보시면 우리 각질 세포예요. 근데 각질 세포가 벽돌만 쌓으면 우리 완벽하게 집이 지어지나요? 벽돌 쌓으려면 뭘 발라야 돼요? 시멘트 바로 물을 바로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그 붙이는 중간중간 성분이 뭐예요? 그게 세라마이드. 그 세라마이드 성분을 보습을 했을 때 발라주거나 아니면 내가 세라마이드를 잘 분비할 수 있게 세포를 관리해주면 그 층이 탄탄해지겠죠. 그러면 물샘 없어지겠죠. 물샘 없다는 얘기 뭐예요? 보습이 잘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을 발라주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진정제. 아까 건조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온도차가 심하니까 홍조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진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뜨거워졌잖아요.
피가 물리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제라고 하는 화장품 성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은 다 뭐냐? 온도를 낮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를 낮춰주면 혈관 확장도 혈관 살짝 수축해주고 빨갛게 됐던 거 죽여주고 하는 게 진정이에요. 별거 아니죠. 점점 전문가로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피부 전문가로. 그래서 진정을 시켜주는 건데 진정하는 좋은 성분 중에 옛날에는 뭘 썼느냐? 페트로놀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트롤튬. 발음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석유에서 뽑아서 거기서 석유에 있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발라주면 완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덮어서 진정이 되게 빠른 거예요. 막 시켜주고.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서 잘 팔린 제품이 바셀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셀린이 석유 추출물인데 석유 추출물이라서 무조건 나쁘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잘 정제하고 좋은 성분만 잘 뺐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좀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석유에서 추출했으니까 독성도 있지 않겠냐 걱정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성분인 거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페트롤 쓰다가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쓰자, 좋은 거 쓰자 발전하다 요즘에 쓰는 것처럼 알로에베라 자이필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폐제라는 게 있어요. 밀폐제. 그래서 밀폐제라는 거는 이제 아예 물세팀 없이 아까 말했죠. 보습제 세라마이드 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탄탄하게 방화제를 발라버리는 거죠. 더 탄탄해져라. 그래서 이게 더 탄탄하게 피부층을 탄탄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예 물세팀 더 없이 만들어주는 보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강제. 그래서 밀폐제를 쓰는데 이제 스쿠알란이나 호호바시 오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호호 이거 발음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요. 그럼 밀폐가 더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써요? 차단제. 근데 차단제라는 말이 포스트 바이오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차단제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거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 차단제. 그렇죠. 여름에는 차단제가 제일 좋은 게 자외선 차단제가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죠.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더 이제 중요하겠죠. 자외선 차단제가 화상이나 이런 쪽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UV라는 레이저 광선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도 차단이지만 그거보다 아예 생물학적으로 우리 피부에 오기 전에 수많은 오염물질이나 수많은 우리 피부의 자극적인 성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습기를 뺏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오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애들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우리 피부에 피부 세포보다 10배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피부 겉표면에 미생물들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하이 해서 인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피부 위에는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좋은 미생물을 뭐라고 하나요? 유익균. 나쁜 미생물은 유해균. 이렇게 부르죠. 유익균을 영어로 하면 프로바이오틱. 되게 쉽죠.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유익균이 그러면 왜 우리 몸에 왜 좋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좋아요? 유익균과 데이트? 있기만 해도 좋다? 그건 아니고 유익균이 뭔가를 우리 피부에다 뭘 해줘요. 뭘 해주냐? 천연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천연 보습제 그것도 제일 위에다가 우리가 보습제 바른 거 위에다가 더 좋은 보습제를 더 발라줘요. 그래서 차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차단제.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방어선이 생성이 되는 건데 그 방어선을 할 때 최전방에 나와서 막아주는 제일 센 애들 걔가 바로 유익균이 근데 뭘로 막아줘요? 조금 변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유익균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하죠. 좀 전문 용어로. 그래서 유익균이 뭔가를 먹어요. 먹는 걸 영어로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을 프로바이오틱이 먹고 프로바이오틱이 먹고 나서 배설하는 그 말하는 말씀하신 그
부산물을 포스트 바이오틱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산물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마치 루아커피처럼 고양이가 부산물을 만들었는데 비싸게 팔리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걔가 그런 거를 먹고 분비를 했는데 걔가 우리 피부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산물이 최고의 보습제다, 최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를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겨울 피부 보호를 잘 하고 계신가? 이게 이제 원리 다예요.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습을 세라마이드 치는 피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 피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각질층에 그 사이사이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제는 피부 아니에요, 밖이에요? 안쪽. 안쪽이죠. 안에 진정제 시켜주는 거. 밀폐제는 바깥쪽. 바깥쪽이죠. 바깥에 기름층을 만들어주는 거. 차단제는 더 바깥. 그거보다 더 바깥. 그래서 4단 진정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보습제를 발랐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나 세라마이드 발랐어. 그러면은 얼마큼 방어한 거다? 1차 방어한 거다. 나는 세라마이드 필요 없어. 나 스팔란 있어. 스팔란만 발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속은 그 보습이 안 됐기 때문에 겉에가 밀폐가 돼 있어서 속건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된다. 원리상.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다 했어요. 겨울에는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단계가 아니고 개선하는 거죠. 더 어려지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피부를 만들고 싶다. 겨울인데도 피부 왜 이렇게 좋아? 하는 소리 듣고 싶다.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개선 단계는 이제 피부 안쪽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겉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피부 안쪽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피부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건강하지 않은 피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차이가 뭘까요? 깊이가 낮아요. 네, 깊이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왜 치아 뿌리처럼 뭔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찍기가 힘드나요? 이거 찍고, 이거 찍고. 네. 왔다 갔다. 랜덤으로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할지, 이렇게 될지. 이 차이가, 이거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 그걸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피부가, 여러분들 이거는 2D로 자른 거잖아요. 3D로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3D로 보면 이제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계란 여러분들 사시죠? 그럼 계란판 어떻게 생겼어요? 물렁물렁 생겼죠? 그럼 계란판 2개를 같이 덮었어요. 그 다음에 계란판을 2개를 이렇게 딱 포겠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빠지나요? 안 빠지죠? 네. 계란판이 딱 밀착되죠, 2개가. 근데 계란판이 아니고 여러분들 종이 2장을 겹쳤어요. 옆으로 쓱 하면 빠지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찢어지고요. 쉽게 상하고요. 안쪽에 피부가 잘 찢어져요. 네, 안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사지 받다가도 피부가 안에 손상돼서 멍이 심해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내피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피부 자체가 쫀득쫀득하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노인성 피부가 된다. 근데 이 피부가 여러분들 40대에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관리를 잘 한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되신 분도 이렇게 돌아오는 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포는 재생이 가능하고 특히 피부 세포는 재생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를 잘 관리하면 이런 피부로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에 이렇게 볼록볼록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릴 수 있느냐. 이 면의 이름은 바로 DEJ라고 해요. DEJ. DEJ는 Dermal Epidermal Junction. 더멀이 뭐예요? 진피. 에피더멀, 표피. 그다음 정션. 정션은 접합부란 뜻이에요. 접합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정션이 나오죠. 들어보셨나요? 고속도로의 정션?
아, 요즘 정차장을 잘 안 쓰는구나. 고속도로에서 이쪽 고속도로랑 이쪽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부분 있죠. 고속도로 호선이 갈아타는 거. 그 부분을 정션이라고 하죠. 고속도로랑 국도가 만나는 곳. 고속도로랑 국도가 만나면 갈아타는 거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거기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줬어요. 거기는 정션이에요, 정션. 그래서 더멀, 에피더멀, 정션. 그래서 진피랑 표피가 만나는 그곳이다. 접합부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피가 있고 표피가 있어. 진피랑 표피는 다른 건데 걔네들이 붙어있는 그냥 그런 경계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진피가 있고 표피가 있고 그 사이에 접합부가 다른 조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쟤는 표피도 아니고 진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 표피에 속해 있다, 표피의 맨 안쪽이다 이러는데 현재 연구는 쟤는 완전 다른 층이에요. 완전 다른 역할을 하고요. 서로 찢어지면 서로 다 분리돼요. 그래서 접합부는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접합부에 여기가 접합부잖아요. 요 밑에가. 여기에 아래쪽이 진피는 요 뭐가 다녀요? 진피 안에? 혈관. 혈관이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팍 찔렸어요. 아야! 찔렸는데 피가 안 나요. 아, 다행이다. 그럼 어디까지 찔린 거예요? 표피. 찔렸는데 피가 나요. 어디에요? 진피까지 들어간 거죠. 그럼 진피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혈관이랑 닿았다. 혈관이 찢어졌으니까 피가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성분이나 좋은 성분을 막 피부에 넣었어요. 어떻게든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진피까지 가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진피로 가면 혈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피부에 들어가는 영양을 뭐 때문에 넣어요? 피부에 뭘 좋으라고? 피부 좋아지라. 피부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뭐 깨끗해지면 좋겠고, 밝아졌으면 좋겠고, 뭐 주름이 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위가 깨끗해지고 간이 막 하얘지고 뇌가 막 주름이 펴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피 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성분에 독성이 들어있다. 제일 큰 독성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방부제잖아요. 여러분들 뭐 리쥬란 맞으러 가시고 무슨 뭐 맞으라고, 그럼 거기에 방부제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가공품은 방부제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방부제가 여러분 혈관 타고 돌아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습기 살균제 왜 죽었어요, 사람들? 가습기 살균제 사장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현재. 들어가는데 그걸 피부에 바르면 진피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그거를 호흡기로 들어가면 진피까지 한 방에 가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피부에 가서 누적적으로 진피 조금씩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피부 독성 때문에 성분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피까지 가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은 크게 안 된다.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 거냐? 어디까지 가는 게 좋아요? 접합부. 답이 여기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잖아요. 접합부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세포들이 여기서부터 모든 건강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합부에 영향이 가느냐가 핵심인 거죠.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가 아까 그 접합부예요. DEJ. 여기 접합부. 보이시죠? 여기가 D, E, J. 더머, 에피더머, 정션. 보면 여기가 혈관 돌아다니고 이런 데고, 여기가 표피고, 요 사이에 여기 있죠? 이걸 확대하는 거예요. 요만큼 확대. 뿅. 이만해졌죠? 확대. 뿅. 이만해졌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얘가 여기와 여기에 다리를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분이 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성분이 일로 바로 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성분이 얘한테 신호를 주고 얘가 신호를 받아서 얘한테 좋은 걸 얘가 주고요. 얘가 필요한 신호를 얘한테 보내면
내가 좋은 그거 필요하다는 신호를 여기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소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 없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히 타겟을 유효 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그걸 원하는 거고 모든 곳에서 여기가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게 요즘 피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주르륵? 주베르? 네,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네. 다 어떻게 딱 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저게. 저게 사실은 상표예요, 상표. 그 회사 제품 상표. 그런데도 저렇게 대명사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저걸 맞으려고 여행을 온다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리쥬란과 주베르를 성분 아세요? 이러면 멈춰지네. 그냥 리쥬란이라는 성분 아니에요. 이런 이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그런 게 보통 여러분 말하는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어 추출물 이런 거 많이 써요. 네.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화장품에도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팩 제품, 뭐 화장품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스킨 부스터라고 따로 부스터랑 이런 걸 붙이고 따로 하나요? 저 시술. 한 방에 줘요. 아까 말한 그죠 정답이시죠. DJ 적파푸까지 도달시키려고 주사로 찔러요. 주사로 찔러서 어디다가 주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분은? 적파푸. 근데 적파푸를 쭉쭉쭉 했는데 딱 한 번 피가 막 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잘못됐습니다. 진피까지 간 거죠. 네. 진피까지 갔구나. 잘못했네. 이걸 잘 몰랐죠. 그래서 원래 피 나는 거야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원래 피 나면 안 된다. 정말 잘하는 거는 피 나기 직전에 멈춰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피부 층마다 깊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감이 좋은 의사는 잘할 거고 감이 좀 떨어지면 피가 많이 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넣으면 그 효과가 엄청 좋아요. 어때요? 여기서 얘기하기 뭐예요? 피부에 효과가 없지 않아요. 있으니까 저렇게 파는 건데 문제는 그 효과의 지속성이나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나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맞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시작이 되고 한 달 뒤부터 한 1, 2주 정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한 달 뒤에 효과가 나는데 자꾸 맞고 나면은 일주일 후에 나 효과가 있지 않아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찔려서 부었어요. 처음에 붓기가 안 좋아 보였는데 붓기가 조금만 남았을 때는 탱탱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 이뻐지지 않았어? 2주 만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본인이 집에서 바늘로 찔러도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서 주베를 입으면은 스킨 부스터가 그런 성질이 있다. 써마지 울세라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주파수나 레이저 같은 걸로 자극을 줘서 특별한 피부층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그 안쪽에 열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기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자극을 통해서 그쪽에 영양이 필요해라는 신호를 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른 영양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게 너 좀 일 좀 해! 막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접합부에다가. 접합부에 회초리 때린다. 그게 이제 퍼마지나 울세라 같은 거의 기능이다. 그러면 그게 자주 하면 좋을까요? 자주 하면 안 되죠. 피부 망가집니다.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짜다가 한 번 하면 좀 도움이 된다는데 그 자극조차도 그 자극을 주는 성분이 화장품 성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화장품으로 효과가 그렇게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좋은 성분들 많잖아요. 보습 아까 히알루론산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탄력, 레티놀 같은 거는 뭐예요? 레티놀? 비타민으로 보면 뭐예요? 비타민 A가 레티놀이에요. 비타민 A가 다른 이름으로 레티놀이라고 그러고요. 그 레티놀 성분을 피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빨리 교체돼요. 탈각을 빨리 시킨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빨리 교체되면 피부가 좀 더 젊은 피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탱탱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저게 사람에 맞는 정도가 더 달라요. 레티놀이 센 애가 있고요. 약한 애가 있어요. 한 5단계로 나뉘어요. 센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쓸 수 없어요. 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 젤을 처방받아 쓰는 경우가 있죠. 누가 써요? 여드름 환자 이런 분들. 왜냐하면 빨리 탈각시켜서 그 피부 안에 있는 그 모공 막는 층을 빨리 제거하려고 바르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토피 걸려요. 왜냐? 너무 약해져가지고 피부가 다 무너져버리고 장벽이 무너져버려서 탈각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을 약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티놀은 화장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게 들어가요? 제일 약한 거, 그렇죠? 약한 게 들어가겠죠. 약하지만 레티놀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약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레티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낮에 바르는 거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 바르고 밤에 자고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낮에 발라서 햇빛까지 받아버리면 되게 안 좋죠. 오히려. 그래서 레티놀의 성분이 그런 식으로 결국 비타민 A예요. 네. 그래서 비타민 A가 왜 기형아 출산을 높이잖아요. 잘못 먹으면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너무 탈각을 빨리 세포 빨리 하다 보니까 세포가 잘못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기형률이 높아진다는 게 비타민 A인데, 그래서 용량제 잘 만든 데는 레티놀을 굉장히 적게 쓰죠. 잘 못 만드는 데는 레티놀 많이 쓰죠. 비타민 A 수치가 높아야 좋아 보이니까 싸구려거든요. 비타민 A들이 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대신에 좋은 걸로 바꿔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타민 A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내용이 이상하게 딴 데로 가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이런 좋은 성분들 많은데 왜 효과를 많이 못 보냐? 그 이유는 바로 각질층에 다 흡수시켜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효 성분들이 우리는 아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DJ. 그렇죠? 접합부까지 가야 되는데 접합부까지 가면 다행인데 접합부까지 안 가더라도 각질층 바로 다음이 과립층이라고 해요. 과립층. 과립층은 뭐 하는 애냐면은 각질층으로 이제 커서 갈 세포들을 키워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유치원생 세포들이 우리 그런데 크고 있어요. 걔네들이 나중에 다 커가지고 우와 강력해지면 이제 너 앞에서 전쟁 나! 그래서 앞에 가서 이제 방어하러 나가는 애들이 이제 각질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질층 애들을 키우는 애들부터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각질층이라도 좋아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애들이 1%. 그 전에 그냥 각질층에 흡수되는 게 99%. 근데 각질층에 흡수되면 왜 안 돼요? 각질층에 흡수되면 좋지 않아요? 각질층에 흡수되는 좋은 성분은 아까 말한 보습 성분들 있죠, 보습. 보습 성분들은 각질층에 흡수돼서 각질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는 성분들은 각질층에 흡수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각질층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 핵이 없어요. 영양을 못 받아들여요. 세포 핵이 없이 죽은 세포가 자기가 이제 죽어서 나는 아낌없이 주는 세포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층에 머금고 다 화장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습제 종류밖에 효과가 없다가 지금까지 화장품의 한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유효 성분 흡수율이 1%다. 이거는 학회에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뚫어보겠다고 뭐 이거 찍어야 돼?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제가 네. 이거 이제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고 이거 보시면 화장품 이거 리포솜 뭐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리포솜 리포솜 여러분은 그 영양제에도 써있잖아요. 요즘 영양제 중에 리포솜 영양제 리포조말 영양제 뭐예요? 좋은가 보다. 그럼 갑다 부다 이렇게 하셨나요? 갑다 부다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그거만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리포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질을 말합니다. 지방질.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포좀을 형태로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수분에 녹을 애를 기름에 녹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수분의 노브레를 기름에 녹이면 그거는 리포좀 형식으로 바꿨다라는 말을 성립해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은 흡수율이 높아진대요. 이만큼. 근데 단점은 뭐예요? 지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출이 안 돼서 문제되잖아요.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수용성을 더 고가 원료를 쓰거든요. 근데 그 수용성 원료를 리포존 비타민C 이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한국에서도 식약처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최대 함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원래 비타민C 최대 함량이 상관이 없었는데 배탈 나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최대 함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정성에 대해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이게 현재 식약청 입장이에요. 식약처 공지사항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포저 화장품까지 만들었어요. 좀 깊숙이 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다. 결국에는 각질층에서 이거 끝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 니들샷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마이크로 니들샷 그 식약처에서는 그 광고 심의 금지 문구로 됐는데 다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패치가 있고요. 패치는 여기 안에 아예 니들이 박혀 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니들이 달려 있어요. 니들이 피부를 알아? 딱 하면 이제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구멍을 내고 유해 성분을 침투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진피 경계선까지 이제 니들샷 할 때 스킨 부스터 할 때 그 바늘 깊이 얼마예요? 바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죠? 조금 깊죠? 얘가 그렇게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못 찔러 어떻게 찔러?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짧겠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잘해야 과립층인 거예요. 잘해야 과립층.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에 있어서는 얘가 그래도 흡수율이 그래도 한 2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99% 각질층 막히는 거를 98% 막히는 거죠.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2배 좋아졌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그 안에다가 플라스틱 같이 딱딱해지는 성분들,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사라지는 성분이지만 딱딱하게 해서 알아서 바르다가 알아서 찔리게 해서 알아서 피부에 구멍을 내가지고 흡수시키는 제형을 넣었다. 그게 이런 화장품이에요. 그럼 그런 화장품 계속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겉에 있는 제일 좋은 각질층이 찢기는 거죠. 그러면은 피부층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 거는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왜 마이크로 니들인지. 네. 그런 걸 좀 아시면 이런 원리. 이런 거 집에 쓰시는 분? 난 아이언 마스크다. 네. 쓰시나요?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가 기계도 많아요. 고가 기계도 많고 파란불 나오고 빨간불 나오고 한꺼번에 틀면 분홍불 나오고 네. 보라불, 분홍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저 중에 그 파란불이 어떤 효과고 빨간불이 어떤 효과고 이거 어떤 원리인지 이런 거 나가시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죠. 파란불 뭐 10분 하시고 빨간불 10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써있지 파란불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좋아지고요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걸 원리는 간단해요. 파란불은 살균이에요. 살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나쁜 균 있으면 좀 잡아주고 여드름 그런 거 케어할 때 모낭충 좀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살균이라는 거는 뭐예요? 균을 죽인다. 좋은 균도 죽을 수 있지. 별로 잘못하면 자주 쓰고 많이 하면 피부층이 방어막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란불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조심하시고 빨간불은
진정을 위한 거예요. 식혀주는 거예요. 빨간불이니까 막 뜨거워질 것 같은데 빨간불이 이제 진정을 위한 그런 불이다 보시고, 그래서 빨간불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무슨 원리인지 알면 저게 막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표피 접합부까지 넣어줄 거냐라는 연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낸 그 연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연구는 뭐냐면은 윌키스 크리스텔이라는 연구인데 이 제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피PP 접합부에 도착해야 되는 유효 성분들,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을 저렇게 아주 미세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크리스탈. 저 크리스탈 자체도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항산화 성분 같은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은 얘가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언제 깨지냐? 어느 정도의 원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크리스탈 두께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기 전까지 안쪽으로 점점점점점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피PP 접합부까지 도착한 다음에 깨져서 퍼져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전달률을 극적으로 높인 거예요. 저 기술이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독점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점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를 쓰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피부 부스터, 스킨 부스터 필요해요? 그 피부에 피 나가면서 스킨 부스터 맞으실래요? 아니면 스킨 부스터도 그럼 매일 맞으면 좋잖아요. 매일 맞을 수 있어요? 매일 맞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매일 같이 성분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게 된다면 최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데 독점이라 딴 데서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게 또 좋은 거는 보호가 되다 보니까 영양 성분이 상할까봐 방부제를 쓰는데 보호가 되니까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켜지기 때문에 따로 방부제를 안 넣어도 된다.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혹시나 진피까지 가더라도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분들, 피부 재생하는 성분들, 이런 성분들을 거기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이 활발해지겠죠.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스킨 부스터보다 낫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이 진피 접합부까지 도착하는 바깥에서부터의 영양이 여기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의 영양이 여기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바깥에서 도착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바릴라산. 안에서 도착하는 것은 뭘까요? 섭취해서 혈관을 통해 전달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피부는 어떻게 된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왜냐? 피부는 평생 써요? 피부세포? 네. 아니요. 지금 피부세포 평생 쓰실 거예요? 그게 얼마마다 바뀌어요? 바뀌는 주기는 28일. 그건 각질. 진피PP 접합부에 가까운 과립층부터 진피PP 접합부까지의 그 층은 얼마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그런 거에 다 바뀌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피부가 좋아요. 점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다. 여기까지 내용은 다 합쳐도 결국에는 표피 이야기입니다. 표피 이야기. 우리가 겉으로 보이고 밝고 잔주름 없고 탱탱해 보이는 표피. 그런데 노인성이다. 깊은 주름이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육층을 발달시켜야 돼요. 피부에 내적 영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줄 알아요. 지금 이해 많이 되셨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숙연해지고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아요. 일상생활에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아, 이거야.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이너를 모두 챙기셔서 세계 최고의 피부 메인들이 다 되셔서 눈호박 시켜주시고, 이거는 처음 오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시면 제가